자, 강의 시작할게요. 오늘 355강은요, 용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신. 이제 명리학계에서 용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호신쌤 강의에서는 용신에 대한 얘기가 뭐 그냥 거의 없죠. 웬만해서 잘 안 하죠. 저는 아무래도 사주를 구조로 풀어서 스토리로 만드니까 사주 8글자 중에 하나를 핵심을 탁 찍어가지고 요 사주에서는 요놈이 용신이다. 요놈만 보면 된다. 라는 방식을 저는 좀 지향하는 바기 때문에 저 그런 방식 별로 안 좋아해요. 저의 가치관은 아니 무슨 300글자 써진 것도 아니고 딸랑 8글자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놈, 안 중요한 놈, 나쁜 놈을 고른다고? 여러분들이 연극을 보러 갔어요, 만약에. 무슨 세종문화회관이나 뭐 국립극장 같은 데서 하는 연극은 뭐 50명, 100명씩도 출연을 하는데 여러분이 대학로 연극을 보러 갔다고 해봐요. 대학로에서 10,000원짜리 연극을 보면은 출연자가 3명입니다.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멀티맨. 이거 보셨죠? 보통 멀티맨이 한 1인 4, 5역 정도 합니다, 이제. 그죠? 20,000원짜리 연극을 보러 가면 출연자가 한 5, 6명 나오고요. 한 30,000원짜리 연극을 보러 가면은 출연자가 7, 8명 정도 나옵니다. 7, 8명. 그럼 한번 보죠. 딸랑 7, 8명 나오는 연극이 있다고 쳐. 그 원작이 정말 7, 8명으로 만들어진 작품일까? 못해도 원작은 몇십 명이 나오는 연극인데 그거를 연극화하는 과정에서 정말 줄이고 필수 인력 8명으로 만든 연극이에요. 정말. 거기서 핵심 포인트는 물론 주인공이겠지만 그때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당이나 조연 또는 주인공을 각성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포인트가 될 수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대학로에 서너 명 출연하는 연극에서 누구는 중요하고 누구는 중요하지 않은가? 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아니다.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 필요하다. 쓸데없는 거 다 커트시킨 거다. 하늘에서 한 300글자 보여준 게 아니라 야, 핵심 글자 8글자 뽑았으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인생을 풀어봐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좋고 나쁜 글자가 있는 게 아니라 다 필요한 글자라는 우리 개념으로 보자고요. 근데 이 명리계에서 용신 얘기를 하기가 참 이게 분쟁 생기기 참 좋은 게 용신론이라 용신 얘기는 되게 주의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가 뭐 옳다 그르다 하지 않고 그냥 포괄적으로 용신론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할게요. 오늘 이 자리는 실전사주반이니까 기본적으로 좀 기초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는 분들을 위한 강의니까 용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할게요. 대략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용신 어떤 용신이 있을까요? 명리계에 용신이라는 말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참고로 용신론이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입니다. 그 중에 주요 용신론에 대해서 한번 뭐가 있을까요? 격국용신. 그 다음 또 무슨 용신법이 있을까요? 보통 많이 쓰는 게 억부용신. 이 억부용신, 뭐 어떤 분은 부엉용신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부엉용신? 주방용신? 좀 이상하잖아. 억부용신. 뭐 이게 그 말 많고 탈 많은 신강신약 따지는 용신법입니다. 신강신약 따지는 용신법. 또 뭐 있을까요?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게 조후용신. 아주 난강망에서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하죠. 조후에 대한 얘기를. 다음 또 뭐 있을까요? 이번에 뭐 통관용신 이런 거 있겠죠. 아유, 호신쌤이 글씨를 다 쓰네. 제 컴퓨터가 키보드가 안 먹혀가지고 내 손으로 써야 돼, 지금. 뭐 통관용신이라고도 하고요. 소통용신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극관계로 되어 있는 사주에서 중간에 소통해주는, 가령 뭐 수화상쟁 벌어진 사주 같은
또는 금금복 벌어지는 사주에서 네가 이기나 보자, 내가 이기나 보자 하는 오행끼리 충돌 벌어질 때 중간에서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인자들이 있죠. 이걸 이제 통관용신 또는 소통용신. 뭐 요 정도가 이제 많이 쓰이는 메인 용신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용신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려보죠. 기본적으로 초보자들은, 명리 초보자들은 용신하면 그냥 뭔진 잘 모르겠는데, 아, 뭐 중요한 건가 보다, 뭐 키포인트인가 보다, 핵심적인 건가 보다 하는데, 맞아요. 뭐 중요한 거고, 핵심 포인트고, 키포인트인데, 근데 어떻게 해서 중요한 건데, 어떻게 해서 중요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니까 좀 설명을 좀 해보죠. 이 격용신이라는 거는, 사주에서 격용신은, 이 얘기부터 먼저 할게. 격용신, 억부용신, 조우용신, 통관용신, 이게 다 용신, 또 이제 자질구레한 거 몇 개 더 찾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치면 사주 8글자가 다 용신이 되는 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주 8글자 중에 용신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드라마로 비유를 하자면 주인공이 원탑이 아닐 수도 있어. 투탑, 쓰리탑 주인공일 수도 있어. 가령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미드를 한번 본 사람이 있다고 쳐봐. 반지의 제왕에서는 도대체 주인공이 누구야? 반지의 주인공은 주인공이 수십 명이에요. 수십 명. 수십 명인데 그중에 몇 명 빼버리면 드라마가 망가져버려. 빵꾸가 나버린다고요. 수십 명이 다 주인공이야. 다 영웅이야. 다 영웅. 이런 형태. 그러니까 원톱 주인공이 아니라 투톱, 쓰리톱, 포톱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수도 있고. 다음 한번 이렇게 한번 보죠. 옛날에 제가 20년 전에 그 국내 유수 자동차 동호회 운영진이었는데, 그래서 제 옛날에 자동차 박사였어요. 그 RV차는 크게 구조 바디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프레임 방식의 RV 차량이 있고 모노코크 바디의 RV 차량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주로 쌍용에서 나온 RV 차들, 무쏘, 갤로퍼 말고 무쏘나 갤로퍼 같은 옛날 차량들은 주로 통 프레임 바디라 그래가지고 차 안에 그냥 척추가 있어요. 그냥 쇳덩어리가, 쇳파이프 같은 게 들어있어가지고 차가 쾅 들이받을 때 차체의 모양을 지탱해주는. 걔는 그거 끊어지면 차 버려야 돼. 그 프레임이 휘거나 꺾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프레임 구조 차량에서는 그 프레임이 핵심이야. 그거 꺾이면 허리뼈 꺾인 거니까. 근데 산타페라고 하는 차가 나오면서 20년 전에 이후에 모노코크 바디라는 방식이 나오는데, 모노코크 바디는 뭐냐 하면은 프레임 방식이 아닌 벌집 구조예요. 벌집 구조. 벌집에 뼈다귀 있어요? 벌집은 뼈다귀가 없어. 벌집은 그 자체로 스폰지야, 그냥. 그래서 모노코크 바디는 중심뼈대가 있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면은 스폰지처럼 우지근 하면서 딱 운전석만 보호해요. 그러면 프레임 바디는 허리 끊어버리면 참 망가지네. 모노코크 바디는 허리가 있어? 모노코크 바디는 허리가 없어. 그럼 보죠. 사주가 만약에 프레임 방식의 사주가 아니라 모노코크 바디의 사주라면 요놈도 필요하고 요놈도 필요하고 요놈도 필요하고 각각의 모든 박스 구조가 다 서로 간에 공기구멍 역할을 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탁 완충 역할을 하는 사주라면, 그럼 거기에 핵심이 있나? 어디가 약점이다 하고 거기를 탁 쳤더니 우둥퉁 무너지더라. 이게 없어. 여기를 탁 치면 나머지가 거기를 딱 감싸. 즉 사주가 핵심 한두 개를 뽑아서 해석되는 사주가 있는가 하면, 마치 자동차로 치면은 프레임 바디 구조 같은 방식으로 허리만 탁 끊어 저 차 못 쓰게 돼, 이런 식으로. 딴 거 다 필요 없어, 허리만 끊으면 저 차는 구제불능이야. 모노코크 바디는 그런 게 없어. 어디를 탁 끊어서 망가지지 않아. 전체를 다 우그러뜨리지 않는 한. 사주도 한두 개 탁 건드리면 저 사주 못 쓰게 돼, 이런 사주가 있는가 하면 한두 개 건드려가지고는 꿈쩍도 안 하는 사주들이 있어요. 다 건드려야 되는 사주들. 다 건드려야 되는 사주들이죠. 이 용신법도 그래서 사주 8글자 중에 한 개나 두 개의 글자를 핵심으로 잡아서 키포인트로 잡아서 사주를 보는 방식으로 풀리는 건, 실제 현장 사주, 실제 감명의 현장에서는 10개 중에 한 두세 개? 10개 중에 두세 개 정도는 이 사주에서는 요 글자의 향방이 되게 중요하네요. 운에 따라서 요 글자의 향방을 주시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10개 중에 대여섯 개는 한두 개 글자 가지고 향방이 결판나지 않아요. 한두 개 가지고. 자, 일단 용신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주에서 격국용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자평진전 방식에서 보는 심유천 선생님의 자평진전 방식에서 얘기를 하는 격국용신법인데, 격국용신법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주에서 월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요 자리죠? 요 자리. 요 사주의 월지. 월지를 격으로 보고요. 두 번째, 월지에서 천간으로 투간 투출된 게 있으면은 그걸 더 중요하게 봅니다. 월지에서 무언가를 표방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월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무대를 월지로 보고 여기서 뭔가 천간으로 투간을 하면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이슈를 투출했다, 이슈를 포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회의 이슈를 다루고 살아가는 사주라고 해서 이 격국용신의 격용신은 뭡니다. 이 사주는 지금 천간에 격용신이 다 떴죠. 지금 세 개가 이런 형태의 사주는 격국용신 세 개 전부 따 있는 형태. 이런 사주도 천간에 격국용신이 두 개가 지금 떠 있는 형태. 월지에서 천간으로 투출 안 되는 형태도 있고, 어쨌든 이 격국용신은 그 사주의 테마를 나타냅니다. 보통은 사회성을 나타내죠. 이번 내가 살아가는 사회의 중심 테마는 정제격의 사회다, 뭐 정관격의 사회다, 정인격의 사회다, 편인격의 사회다, 뭐 편관격의 사회다, 평관격이다, 이런 식으로 사주를 핵심 테마를 정해서 말하는 게 격용신입니다.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아니라 사주의 장르 테마를 구분하는데 유효하고 사회성 보는 데 아주 유효합니다. 편관격 사주에서 편관이 좋다? 뭐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편관이 들어오면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자, 다음 이 격국용신을 제외하고 요 나머지는 거의 세트로 움직이는데, 그 중에서도 요 억부용신, 신강신약을 따지는 억부용신은 그 사주가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신강한 사주인가 신약한 사주인가, 뭐 신강의 다른 표현으로 신왕도 있어요. 신강신약으로 사주를 감안을 해서 신강하면은 힘을 빼주는 기운, 뭐 관성이나 재성이 용신이고, 신약하면은 일간에게 힘을 부여해주는 글자들, 인성이나 비겁이 용신이다 하는 게 이 신강신약 중화억부론, 신강신약의 중화를 맞춰주는 글자가 용신이다 하는 신강신약 중화억부론입니다. 근데 이 신강신약 중화억부론이 요즘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비해서 이 억부용신 얘기를 별로 안 들으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공부하던 때는 대부분 다 신강신약을 신주딴지듯이 가장 중요한 관법으로 보통 소개를 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모든 용신법 중에서 가장 실전 감명 현장에서 안 맞는 게 이거야. 가장 안 맞아. 정말 10개 중에 이 억부용신법으로 풀 수 있는 건 정말 10개 중에 1개가 될까 말까야. 적용할 만한 사주가 거의 없어. 이거 거의 무시해도 무방해.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 20년, 30년 전에 사주를 배우신 분들은 거의 이 방식으로 배우셨기 때문에 그런 게 어디냐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 신강신약 중화억부론이 또 게다가 또 차별을 해요. 뭘 차별하냐면 신강사주하고 신약사주를 상당히 차별을 하는데, 대체로 신약사주가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신강신약 억부론에서는 신약사주는 재관을 끌고 갈 힘이 없다. 오히려 재관이 독이 된다. 재관에 깔려 죽는다. 뭐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근데 현대사회의 많은 부자들이 뭐 재다 신약, 뭐 신약한데 갑부. 여러분들이 사실 제일 바라는 금수저가 뭡니까? 여러분이 제일 바라는 금수저. 뭐 태어났더니 부잣집. 나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막 그냥 뭐 좋은 거 막 다 들어와. 태어났더니 뭐 22살에 뭐 본부장.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신약사주들이에요. 신약한데 재관 많은 사주들. 신약한데 내가 뭔가 재관을 이렇게 세운 사람이 아니라 재관 위에 그냥 올라탄 사람 같은 형태인 거죠. 내가 회사를 세운 게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회사에 내가 중간에 무임승차한 것 같은 느낌. 부모가 만든 회사나 할아버지가 만든 회사에 무임승차한 듯한 느낌. 또는 뭐 아랍 왕자. 내가 나라 세웠어? 태어났더니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웠어. 그래서 나 태어났더니 왕자야. 그런 게 이제 신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진짜 좋은 사람들이 신약의 재관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신강신약 중화억부론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중요하게 봐요.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다.
지금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의 사주를 본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용신법 중에서 이 억부용신을 주로 보게 돼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났다. 언제 모가지가 날아갈지 모른다. 아랍의 전쟁터에서 현재 살고 있다. 약육강식의 아프리카 사회에 살고 있다. 정말 무시무시한 법이 없는 정말 그런 무시무시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신강신약을 봐야 돼. 내가 신강하여 내 주변을 지킬 수 있을지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요즘 민주사회로 갈수록 민주사회, 복지사회, 현대사회로 갈수록 신약자들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들이 강해지기 때문에 신약한 사주들을 위한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돼. 신강한 사주들은 마치 영화 속에서 야생의 환경에서 살아남은 야만족. 그런 사람들이 신강들이야. 그런 사회에서는 허약하고 나약한 사람들 다 죽잖아. 알아서 자연도태 시켜버리잖아. 근데 주로 이 현대사회에서는 대체로 신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신약한 사람들이 컴퓨터 전문가, 최고의 금융 전문가, 최고의 IT 전문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신약에 재관이 많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현대사회,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주 볼 때 이 억부용신법이 그냥 억부용신은 참고를 하세요. 참고를 하시는데 억부용신을 가지고 사주를 좋다 나쁘다를 판가름하지 말죠. 이 억부용신을 과도하게 도입할 경우에는 재관이 많은 신약사주를 갖다가 무조건 재관에 깔려 죽는다, 나쁜 사주, 인비용신 이렇게 외쳐버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사주를 볼 수 없다. 그냥 참고 정도만 해라. 억부용신은 신강사주는 자신의 의지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신약사주는 사회의 환경에 자신을 카멜레온처럼 잘 맞춰가는 사람이다 라는 개념이지 신강은 좋고 신약은 나쁘다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자고 좋은 사회에 태어났으면 사회에 맞춰 살면 되잖아. 꼭 사회를 뒤집어 엎고 바꿔야 됐고. 근데 사회가 아직 미완성의 사회고 부족한 사회고 어렵고 힘든 사회면 내가 사회에서 선구자가 돼가지고 막 기업을 일으키고 막 큰 조직을 일으키고 그러면 초창기에 대한민국을 일으킨 재벌들이나 70년, 80년대 개발 시대에는 신강들이 유리하겠죠. 맨 땅에 헤딩을 해가지고 자수성가, 자주독립 이런 사람들은 무에서 유를 만들 땐 유리하지만 어느 정도 문화가 갖춰져 있는 환경에서는 오히려 신약들이 유리하다. 신강이 돌탑을 세우면 신약이 문화를 꽃피운다. 신강이 문화를 시작하면 신약이 문화를 꽃피운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 억부용신은 주로 설하고 선생님, 이 중국의 명리학자인 이 설하고 선생님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중반까지 사셨던 분이고 현대 근대 시대의 명리학에 큰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이 설하고 선생님이 이 신강신약 억부용신 되게 많이 주장을 하셨어요. 책들을 번역을 하시면서. 근데 그 설하고 선생님이 살던 시대가 중국의 청나라가 무너지고 신해혁명이 일어나서 근대적인 중국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20, 30년간의 군벌 정치가 벌어지면 약육강식의 군벌 정치, 힘없는 사람은 다모가지 자라나 뭔가 내가 사회의 근을 가지고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흉년, 전쟁, 군벌의 환란의 시기를 거치신 시대의 명리학자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중국에서는 정말 신강들은 살아남고 신약들은 다 자연도태될 수도 있었어. 하지만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다. 이제 좀 말이 길었는데 참고만 하세요. 그 다음 조우용신. 조우용신은 사주가 좀 심하게 겨울 사주거나 심하게 여름 사주일 경우, 즉 조우가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경우, 일단 사주에서 월지가 사오미이든가 해자 축이든가 이런 겨울 사주나 여름 사주일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으로 주로 삶의 행복지수와 가치성, 삶의 행복지수와 가치성에 관여를 합니다. 즉 사주가 큰일을 할 사주인데 조우가 없어. 한겨울 사주인데 화가 없다거나 한여름 사주인데 수가 없으면은 그 사주가 설사 큰일을 하더라도 본인 자체는 상당히 괴로울 가능성이 높아. 괴로워, 힘들어, 하지만 내가 이 십자가를 끌고 가야 돼. 이런 느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조우가 결여되고 다른 것들의 용신이 있다 그러면은 무슨 큰일을 할 사람이지만 본인의 행복지수는 대폭 낮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조우 용신은 행복지수에 많이 관여를 한다라고 보면 돼요. 이 삶의 풍요, 그러니까 추운 곳에 난로가 있는가, 더운 곳에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가, 이런 느낌 같은 거죠. 다음 이 통관용신은 사주를 미끈하게 만들어주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합니다.
두 개의 대립되는 에너지가 있는데 두 개의 대립되는 에너지가 내가 이길 거야 아니야 내가 이길 거야 싸우고 있는데 중간에서 중재를 서서 수생목, 목생화로 뭐 연결시키든가 뭐 금극목대에 있는 사주에서 금생수 수생목으로 연결시켜 주든가 해서 금과 목의 싸움을 수가 중재하여 금의 힘을 수가 전달하여 목에게 전달하여 모두가 잘되게 공생할 수 있다. 그래서 사주를 원활하게 순환시켜 주는 게 통관용신의 역할이다. 그러면 사주를 볼 때 이 네 가지들을 다 뽑아보면은 8글자 중에 좋기 8글자 중에 4, 5개는 다 이 중에 뭐 하나는 포함돼요. 사주 8글자 중에 4, 5개 글자는 다 이 중에 하나야. 결론적으로 사주 8글자 중에 핵심 포인트 용신 1개를 찾아야지. 가끔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제 사주의 용신은 무엇인가요? 여러 선생님들한테 찾아갔는데 이 선생님은 이거라 그러고 저 선생님은 저거라 그러고 저 선생님은 요거라 그래요. 어느 건가요? 그러면 뭐 이제 나는 이거라 그러면 또 다른 선생님이 호신쌤은 이거라고 했는데 또 선생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용신은 사주마다 전부 다르다. 특히 이게 우리 명리 선생님들의 명리가들의 어떤 주관적 견해에 따라서 이 사주는 이게 용신이고 이 사주는 이게 용신이다. 이렇게 개인적 주관성, 어떻게 보면 뇌피셜이죠. 이게 강하기 때문에 명리계의 이 용신은 통일되지 않았고 통일돼야 합니까? 내가 보기엔 통일될 수도 없다. 저는 그런 개념으로 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게 사주를 한두 글자 핵심 포인트 찾아서 날림으로 볼 생각하지 마라. 정직하게 사주의 스토리를 풀어내야지 사주의 핵심 포인트 1개 뽑아가지고 날림으로 사주 볼 생각하지 마라. 저는 사실 좀 그런 입장입니다. 이 명리계에 보면 용신 무용론이라는 게 있어요. 용신을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용신을 무용하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호신쌤은 용신 무용론자입니까? 아니요. 저 용신 봐요. 저도 용신 찾아요. 근데 용신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참고사항으로 봐요. 저는 사주를 좀 신중하게 보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보통 사주 한 분 보면은 3, 40분, 스페셜 사주는 뭐 거의 1시간 2, 30분 정도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파니까 자잘한 것까지 다 파내죠. 그러니까 사주의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보죠. 신중하게. 사주 하나에 5분, 10분 이런 식으로 안 보니까. 근데 이제 이 용신법이 이 사주 하나를 5분, 10분 만에 빠르게 이제 보려고 하는 과정에 이 용신법들이 좀 많이 발달을 했어. 이게 좀 날림이지. 그러니까 딱 8글자 언제 다 분석해. 딱 1개, 2개 핵심 찾아서 이것만 문에 대입하면 된다. 이런 식인데. 자, 아무튼 격용신, 업부용신, 조우용신, 통관용신 이게 이제 주로 쓰이는 건데 이 외에도 이제 몇 가지 용신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패스. 자, 그렇게 치면은 사주에 용신 되게 여러 가지예요. 좀 샘플들 몇 개를 한번 보죠. 자, 제가 한 3개 정도의 사주를 놓고 한번 용신을 찾아보죠. 이런 사주가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이게 제가 아는 지인이에요. 자, 이 사주 한번 보죠. 여자분이십니다. 이 사주 용신이 뭘까요? 자, 우선 격용신. 격용신 찾아볼까요? 격용신은 규칙이 정해져 있죠. 월지에서 천간으로 투출된 건 격용신이다예요. 그게 사회의 이슈와 테마가 투출된 거고 나는 사회의 이슈와 테마를 다루는 사주예요. 자, 편인에서 투출된 식신을 쓰고 있죠. 좀 특이하죠. 편인격입니까? 식신격입니까? 대표하는 거는 식신격이고 이 식신이 어디가 원산지냐 하면은 편인이 원산지야. 그러니까 이 격국법으로 용신을 얘기할 때 그냥 딱 한 단어 뭐 정관격, 정제격, 뭐 관격, 인수격 뭐 이런 식으로 한 단어로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 한 단어로만 얘기하면 그 사주 성격 파악하기 그닥 쉽지 않아요. 왜? 대부분의 사주가 복합 성격이에요. 대부분의 사주가 복합 성격이야. 그러니까 어떤 배우는 예를 들어서 입체적 연기를 하는 배우들은 뭐 악마를 보았다 뭐 그런 영화에서 악마로 나오기도 하고 뭐 또 어떤 멋있는 영화에서는 멋있는 정의의 사도로 나오기도 해. 그 사람의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그 사람 멀티 배우야. 사주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성격만 있는 게 아니라 월지에서 복합다발적으로 나오죠. 편인격에서 식신이 나왔어. 이게 이제 한 줄로 줄이면 식신격인데 이 식신의 원산지가 편인이야. 무척 재밌죠? 식신의 원산지가 식신일 수도 있고 재성일 수도 있고 관성일 수도 있고 비겁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편인에서 나온 식신이야. 그러면 편인에서 나온 이거 편인 식신격이라고 해야 맞죠? 근데 식신만 나온 게 아니죠. 편제도 나왔죠. 그럼 이 인성은 정말 복합적이네. 맞아요. 진술충미는 원래 복합 짬뽕이니까. 멀티비타민이니까 멀티. 진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진이라고 하는 진토라고 하는 과도기적 사회는 신자진을 마무리하고
사오미로 인묘진에서 사오미로 넘겨주고 신자진을 마무리하고 사오미에 여름 화곡을 열려고 하는 관성국을 열려고 하는 사회인데 근데 사주에 관은 없고 이것만 나왔어. 일단은 격용신은